자, 일단 화학결합의 원리부터 설명을 해줄게. 자, 일단 중요한 원리는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전기음성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전기음성도는 뭐냐면 원자가 있으면 원자 핵이 있잖아. 이 원자 핵이 이 전자를 갖다 이렇게 잡아당기는 성질이 있다고. 그런데 이제 원자에 따라서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그 상대적인 세기를 음성도라 그래. 그래서 금속. 자, 금속은 뭔지 기억해? Na 칼륨이나 이런 애들. 나트륨, 칼륨 같은 애들을 금속이라고 그러고, 비금속은 수소나 산소 같은 애들을 우리가 비금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금속은 작아요. 그 세기가. 비금속은 상대적으로 큽니다. 알겠지? 그런 걸 이제 전기 음성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 적고 있지? 자, 그 다음 이러한 전기 음성도를 가지고 있는 원자들이 만나게 되면 이 만난 그런 그 원자들이 각각이 8전자 규칙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래 이제 8전자 규칙을 옥텟 규칙이다라고 해요. 옥텟 규칙 들어봤나? 옥텟 규칙? 많이 들어봤던 얘기일 거야. 자, 옥텟 규칙은 뭐냐면 이 껍질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핵이잖아.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껍질로 설명을 해. 알았지? 그럼 맨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8개가 있을 때 안정하다는 게 옥텟 규칙이야. 그런 애들이 어떤 애들이 있냐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애들이 그래요. 비활성이 18쪽. 알겠지? 18쪽에 해당하는 애들이 몇 개가 채워져 있는 8개가 채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내용을 내가 집에 가서 좀 들어보는데, 여기 보면 이제 헬륨 같은 경우는 2개만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네온 같은 경우는 이렇게 8개가 있잖아. 맨 마지막 껍질에. 이렇게 그 비활성 기체처럼 맨 마지막 껍질에 8개가 있을 때 안정하다는 게 옥텐룰이야.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전자를 최외곽 전자라 그래요. 맨 바깥에 있는 전자란 뜻이야.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그럼 그런 애들이 8개 있을 때 화학적으로 안정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원소들이 만나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 반응을 하는 거죠. 맞나요? 서로 만나. 금속하고 비금속들이 만나든가 비금속들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비활성 기체로 맨 마지막 껍질에 8개를 가지려고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랬을 때 결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이때 1번하고 2번이 가장 중요한 원리야. 뭐야? 전기음성도, 그 다음에 8전자 규칙. 알겠죠? 그래서 이 화학결합은 크게 3가지인데, 일단 우리가 먼저 배우는 건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에 관해서 배워요. 자, 이온결합은 금속하고 비금속이라고 하는 원소들이 만나요. 근데 금속은 전기음성도가 작은 애들, 비금속은 전기음성도가 큰 애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금속에 있는 전자가 비금속에 있는 전자 쪽, 비금속 쪽으로 가버립니다. 아니, 음성도라는 게 끌어당기는 세기라면서. 자, 끌어당기는 세기가 강하기 때문에 금속에 있는 전자들이 비금속 쪽으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다음, 공유결합. 자, 공유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서 공유결합을 합니다. 근데 이 비금속들은 금속에 비해서는 음성도가 커요. 그러니까 직거를 완전히 빼앗기지를 못해. 남의 걸 끌어당길 수도 있어.
지금 뭐 안 뺏기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서로 전자들을 이렇게 해서 땡겨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뺏기는 건 아니야. 단지 그 전자를 잡아당긴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결합이라는 게 형성되게 돼 있다라고 보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결합 중에서 이제 이온 결합부터 볼 거예요. 필기 잘 하고 있죠? 필기하면서 자꾸 이렇게 쓰면서 공부를 해야 돼. 자, 이온 결합은 예를 들어서 나트륨을 보는 거야, 나트륨. 그럼 이제 이게 나트륨이거든. 나트륨이 11번. 그럼 전자가 11개 있다는 뜻이야. 그럼 전자가 어떻게 있냐면 이렇게 맨 안쪽 껍질에 2개가 있고 그 다음 껍질에는 8개가 이렇게 있어. 맨 마지막 껍질에 1개 있으니까 총 10개, 11개야. 이게 원자가 전자예요. 알겠지? 근데 이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가요. 알았지? 자, 떨어져 나가는데 여기가 이제 여기에 금속이니까 이 비금속이죠? 그럼 비금속으로 전자들이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되면 보자. 여기는 요 껍질 하나 없어진 거야. 그럼 2개만 남아요. 그럼 이쪽엔 원자핵이 11이고 전자는 2개, 나머지 8개, 10개잖아. 그러면 전자 10개에 그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11이야. 다시 말해 양성자가 11개야. 그럼 뭐가 더 많냐면 양성자가 더 많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띱니다. 그럼 이런 이온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런 걸 양이온이라 그러는 거지. 기억나? 양이온이 돼. 너 고등학교 1학년 아예 안 다닌 거야? 이다가 음. 중간 보고 싶었어. 중간? 1학년 1학기? 왜? 1.7이 나와버려서? 중앙 그러면 어떻게 해? 아예 1학년 1학기 다시 들어간 거야? 근데 음. 제가 그냥 정시가 볼까 생각하다가 음. 리스타일 알것 같아서 음. 들어봤는데 리스타일이라고 생각하고 지휘파워 쪽으로 공부하다가 들어갔는데 다시 거기서 시험 못 봐야 차라리 그냥 이성적 애초에 리스타일 완전 쉬운 학교 같거든요. 완전 리스타일 쉬운 학교 가가지고 그래서 중간은 석사하면서 봤거든요. 그대로 하고 기말부터 여기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 기말 잘 봐야 되겠네. 그럼 석상에서 저기 중간고사를 못 본 거네. 과학은 외우고 문제 풀고 그러면 돼. 알았어? 공통은 2가지만 하면 돼. 외우고 문제 풀고. 외우지 않으면 안 돼. 이거 외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 자, 봐봐. 다시. 자, 양이온이 형성이 됐어. 그러면 이걸 이제 Na 플러스라 그러는데, 자, 얘가 Na 플러스인데, 이 전자를 보게 되면, 이 네온이 전자가 이렇게 돼 있어. 이게 2개, 여기 8개. 아까 뭐라 그랬지? 옥텐 룰은 비활성 기체와 같은 그런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한다면서. 그러니까 Na-라고 하는 원자가 전자는 네온과 같은 전자를 가지려고 하는 거지. 그게 Na 플러스의 전자 배치야. 알았죠? 그러니까 양이온이 만들어졌죠? 자, 이번에는 이게 CL이에요. CL은 2개, 8개 있고 마지막 껍질에 몇 개 있냐면 이렇게 7개가 있어요. 7개.
자, 7개 있는데 여기 있는 전자가 일로 들어왔죠? 그럼 맨 마지막 껍질이 몇 개가 됩니까? 8개. 그러면은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 세 번째 껍질에 전자 8개 이렇게 해가지고 총 몇 개가 되냐면 18개가 되죠. 근데 얘는 양성자가 몇 개냐면 17개가 있어요. 그럼 뭐가 더 많은 거야? 예, 예, 전자가 더 많은 거죠. 자, 전자가 더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얘는 마이너스를 띠게 됩니다. 알겠죠?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띱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CL이 CL 마이너스가 되고, 자, 이와 같은 이온을 우리가 음이온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만났죠? 자, 만나가지고 뭘 만드냐면 NaCl을 형성을 합니다. 자, NaCl을 형성하게 되고, 그 다음 이 NaCl이 형성되는 과정에선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서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결국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가 만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무슨 힘이라 그러면 정정기적 인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온 결합은, 자, 이렇게 형성된 게 이온 결합이야. 이온 결합은요, 이와 같은 정정기적 인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결합을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이온의 종류 정도 확인하고 갑시다. 이온의 종류. 자, 보자. 이건 이제 따로 필기를 해야 돼. 그 단면으로 인선되어 있으니까 뒷면 같은 데다 필기하면 되겠지? 자, 우리 이제 이온 결합에서는 이온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가, 기본적인 몇 가지 이온들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일원자 이온은 뭐냐면, 일원자 이온은 원자 하나가 이온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양이온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H 플러스, 뭐 Li 플러스를 비롯하여 Na 플러스, Mg 플러스, Ca 플러스, Al 3 플러스 정도까지, 예,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은 이렇게 돼요. 원소가 있으면 원소에다가 이온만 붙이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요거 수소 이온이지? 그 밑에 뭘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알, 알루미늄. 알이잖아, 알. 주변에 알루미늄 흔히 나오는 거잖아. 자, 알루미늄.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뭐 수소이온, 리튬이온, 나트륨이온 이런 식으로 불려요. 근데 이게 봐봐, 수소이온인데 이 이름에 얘가 플러스일까라는 게 있어 없어? 없죠, 아예 없죠. 뭐 플러스일까 수소이온 이렇게 안 부르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이온들이 몇 가이냐, 전자를 하나 잃었냐, 전자 2개 잃었냐, 전자 3개 잃었는가.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몇 가냐가 중요한 거라. 알았지? 자, 이온을 기억을 하되 기억하는 포인트는 몇 가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다음 음이온 F 마이너, Cl 마이너, Br 마이너 이렇게 됩니다. 자, O2 마이너, 그다음에 N3 마이너 이렇게 돼요.
음이온들은 이제 이름이 이렇게 돼. 원소 이름에다가 무슨 화를 붙여줘. 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 F-는 플루오린화 이온. 원소가 플루오린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플루오린화 이온이라 그러고 Cl-가 염화이온. Br- 뭐라 그러겠어? Br은 브로민이야. 브로민화 이온. O2-는 아유 잘했어. 산화 이온. 그다음엔 N3-가 질화 이온. 제라옥시로 기억이 나지? 응? 이쪽은 진짜 안 나왔어요. 진도 안 나갔었어? 좋고. 그래. 공부에 욕심은 있는 거네. 응?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다 지우고 핸드폰에 전화번호 안 하게 만들어주고. 야, 근데 어떻게 만들어 그거? 아 이거 그 아이폰에 스크린 타임으로 있어. 그걸로 해서 잘 만지면 다 하고 있었어요. 다 막아? 스크린 타임에? 막을 이유가 없어가지고. 그래, 시도해본 적 없는데, 막긴 막구나. 그거 막아놓고 네가 풀 수도 있잖아. 근데 안 푸는 거지. 네가 안 푸는 건지 네가 풀 수는 있는 거 아니야. 노력하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누가 남이 막아준 게 아니잖아. 적당히 노력을 해야 되니까. 각오는 대단하다. 그래서 수시로 가려고. 네. 그 애들이 다 너 17, 네가 17이야 그럼? 18이야? 어? 그 17, 18 굉장히 큰 차이인데. 다닐만해? 애들이 같이 펴가지고. 응? 애들이 되게 형이라 그래? 북학한 형? 되게 고등학교 생활이 재밌겠다. 고3 되면 고3이면 네가 술 먹을 나이잖아. 그지? 그럼 술 먹어도 되는데 그럴 나이잖아. 그지? 애들은 완대고. 목표가 딱 1.0 맞추고 놀다가 몇 점이야? 얼마? 1.0 맞추고 1.0 맞추고 좀 놀다가 최저한 맞추고 그렇게 가고 싶어? 야, 1.0 맞추기 굉장히 힘들어. 근데 쪽팔림도 있을 거 아니야. 한 살 어린애한테 지면 안 되잖아. 그치? 열심히 해. 열심히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쉽진 않다. 응? 자, 이런 애들이 이제 음이온일이다. 자, 그러면 자, 이러한 음이온과 양이온이 만나서 이온 결합을 한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온 결합 물질들은 모두가 정기적으로 중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Na 플러스와 F 마이너스 만나면 NaF가 돼. 알았지? 근데 Na 플러스하고 Se 마이너스가 만났다고 한번 해볼까? 이제 황화 이온인데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고 얘는 플러스 1이니까 이거 두 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Na2O가 되는 거야. Na2S가 되는 거야. 자,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니까 그냥 MgO 만나면 되겠지? Al3 플러스하고 O2 마이너스가 만나. 그러면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얘는 두 개, 얘는 세 개 있으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 더하면은 곱하면 6이 되고 곱하면 6이 되니까 그래서 Al2, O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보통은 3 플러스하고 O2 마이너스잖아. 그지? 그랬을 때 알루미늄 앞에 산소를 뒤에 쓰고 나서 2하고 3이 크로스로 들어가면 이게 맞는 화학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만나는 거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얘네들이 어떻게 나눠지는가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MgO야. 이게 이제 이름이 산화마그네슘이야. 그런데 얘가 나눴을 때 Mg2 플러스 O2 마이너스로 나눠진다는 건 각각의 이온들이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가라는 걸 알아야지만 되겠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이제 쓸 때는 항상 약속이야. 항상 양이온 앞에 음이온 뒤에. 양이온 앞에 음이온 뒤에. 읽을 때는 뒤부터 읽어.
음이온부터 얘는 플루오린화 나트륨, 황화 나트륨, 산화 마그네슘, 산화 알루미늄. 알겠어? 자, 요번에는 다원자 이온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다원자 이온. 다원자 이온은 NH4 플러스 OH 마이너스 CH3 CO 마이너스 NO3 마이너스 SO4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 요 정도만 알아도 돼요. 공통합과학에선. 자, 이름부터 NH4 플러스 기억나? 뭐야? 암모늄 이온 이름이 OH-는 많이 나오는 이온이야. 수산화 이온. 얘는 아세트산 이온. NO3-는 질산 이온. SO4-는 황산 이온. CO3-는 탄산 이온. 그다음 PO4-3-는 인산 이온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애들이 만났을 때 CA2 플러스하고 NO3-가 만났어. CA 플러스와 NO3-. 그럼 만나면은 얘들은 CA 쓰고 그 다음에 NO3 가로 열고 2. 알겠죠? 자, 이게 가로를 치고 2개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여기 NH4하고 NO3는 그냥 바로 만나면 되겠지? NH4, NO3. 그 다음에 여기에 NH4하고 SO4 만나면 여기 2를 쓰고 가로 치고 여기 2를 해줘야 돼. 알았지? 쓰는 건 똑같지? 다원자 이온이라도 양이온 앞에 음이온 뒤에. 자, 그래가지고 얘는 CaNO3 2, NH4NO3, 얘는 NH4 2에 SO4. 자, 읽을 땐 어떻게 읽어? 뒤에서부터. 그래서 질산 칼슘, 질산 암모늄, 황산 암모늄 이런 식으로 읽어요.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원자 이온들은 이와 같은 과정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이제 결국 전부 다 뭐야? 이온 결합을 이루는 이온들이야. 기억하시고요. 이번엔 공유 결합 한번 볼게요. 자, 공유 결합입니다. 공유 결합은 비금속들끼리라 그랬지. 그래서 뭐 수소도 비금속입니다. 뭐 같은 원소니까 비금속이겠지. 자, 그래서 이제 비금속끼리는 이제 각각의 음성도가 커요.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금속만큼 작지가 않기 때문에 전자를 뺏길 만큼은 아니야. 알았지? 그래서 음성도에 따라서 이 전자를 이렇게 땡겨오고 이 전자를 이렇게 땡겨오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되면 여기서 서로 이 전자들을 잡아 당기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애들이 만나가지고 뭐 사실은 이거는 이놈의 것이고 그다음에 또 얘는 얘의 것이란 말이야. 그런데 만나게 되면 서로 잡아당기고 있는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 잡아당기고 있는 상황이 되면서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제 공유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야. 공동 소유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원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게 잘못 썼네요. 헬륨인데. 자, 오른쪽 왼쪽 전부 다 헬륨과 같은 비활성 기체와 같은 그러한 전자 배치를 갖게 되는 거지. 그제? 이렇게 삥 둘러 두 개. 얘 입장에선 삥 둘러 두 개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공유 전자쌍이라 그러고 이런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마치 줄다리기 하듯이 잡아당기는 거죠. 그럼 공유 결합을 이루게 된 게 이제 H2가 되는 거고 이 H2를 우리가 분자라 표현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분자를 만들 때 그때 공유 결합에 의해서 분자가 형성이 되는 거고 이 알갱이를 가르쳐서 분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쌍의 전자로 연결되어지는 걸 단일 결합이라고 그래요. 알았지? 그럼 마치 이거죠. HCl이 있다 하죠. 그럼 HCl이면 수소가 전자 하나 있고 원자가 전자. 그러니까 맨 최외곽 전자. 그다음 염소는 7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 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동 소유, 공유하게 되면 이걸 단일 결합. 나머지는 원자과 전자가 있는데 최외곽 전자가 있는데 이 최외곽 전자들이 공유하지 않았으니까 비공유 전자성. 알겠죠? 그러면 이런 걸 단일 결합이라고 부르고 자 산소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원자들이 2개씩 내놓습니다. 그러면 총 4개가 되고 2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삥 둘러서 8개 또 이렇게 삥 둘러서 8개를 형성하는 거야. 그러면 2쌍이니까 이 2쌍의 전자는 이중결합을 형성합니다. 이런 거 이중결합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3중결합도 있어요. 자, 질소가 있는데 질소 원자는 최외곽 전자가 5개인데 그 중에 3개씩 내놔. 그러면 총 6개가 되겠지. 6개는 3쌍을 이룬다고 보면 돼요. 이 3쌍을 이룰 때를 우리가 3중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유결합은 이와 같이 단일결합, 이중결합, 3중결합으로 나누어져. 이런 것들을 공유결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을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 분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분자. 싹 다 분자. 자, 공유결합 뭔지 알겠죠? 정리하세요. CHCl 할때 쌍 공유하고 세쌍 비교하고 예. 한 쌍 공유하고 3쌍은 비공유 전성이 되는 거죠. 되셨나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온 결합이 뭔지 공유 결합이 뭔지 봤잖아. 그지? 그러면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거야.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에 관한 성질. 알았지? 그래서 이제 성질을 먼저 아니
성질을 먼저 할게요. 네, 그냥 얘부터 먼저 합시다. 적혀져 있는 대로. 자, 아까지 이온 결합 물질들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라 그랬지. 그래서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만났어. 이 NaCl이지? 너무 유명하지? 이름은 염화나트륨. 뭐예요? 우리가 먹는 소금. 소금이라 하잖아. 그지? 그다음에 CaE 플러스하고 ECl 마이너스가 있어. 그럼 얘들은 CaCl2가 되거든. CaCl2는 염화칼슘이라고 이렇게 불리웁니다. 그러면 이 염화칼슘은 H2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요. 알겠지? H2는 흡수하는 성질이 있고 이 H2를 흡수하는 성질에 의해서 어디에 쓰이냐면 제습제. 제습제라 그러면 습기를 제거하는 그런 물질을 제습제를 한다. 알겠지? 그래서 염화칼슘 제습제로 쓰이고요. 다음 Na 플러스하고 CO3 E 마이너스하고 만나면 이게 탄산 나트륨. 자, 탄산 나트륨이 되고요. 이 탄산 나트륨은 그 속이 쓰릴 때 먹는 제산제. 제산제 있잖아, 뭐. 그 속이 쓰리고 그러면 위산이 과다되거나 그러면 속이 쓰리단 말이에요. 그럴 때 먹는 게 제산제. 제산제로 쓰이는 애가 많아요. 자, CA2 플러스하고 CO3 E 마이너스 만나면 이렇게 해서 탄산 칼슘. 일단 뭐 조개 껍데기의 성분입니다. 그다음에 또 얘도 어디에 쓰이냐면 제산제에 쓰입니다. 그다음 Na 플러스하고 HCO3 마이너스가 만나요. 그러면 Na 플러스하고 HCO3 마이너스가 만나면 NaHCO3가 돼요. 자, 뭐라고 하냐면 탄산수소 나트륨. 알겠지? 자, 그래서 탄산수 나트륨이라 하게 되고요. 이 탄산수 나트륨은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이것도 제산제에 쓰이지만 그보다 베이킹 파우더로 더 유명합니다. 빵 만들 때 그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게 뭐에 대한 베이킹 파우더. 다음 그다음엔 Mg2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만나면 MgOH2가 돼요. 수산화 마그네슘. 그럼 수산화 마그네슘도 어디에 쓰이냐면 제산제에 쓰입니다. 제산제 진짜 많죠. 이게 다 제산제로 쓰여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이온결합 물질 중에 하나가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만나면 NaOH가 돼. NaOH가 되는데 이 NaOH는 여러 가지 성질이 있어요. 첫 번째가 조해성. 조해성은 뭐냐면 지가 그냥 스스로 녹는 성질을 조해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왜 스스로 녹냐면 얘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스스로 녹습니다. 물을 흡수해요. 그러니까 물, H2O.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H2O를 흡수하면서.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녹아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산화탄소 흡수제로 쓰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비누의 원료거든요. NaOH가. 비누 만들 때 NaOH를 이용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누에는 NaOH가 소량 섞여 있어. 그래서 이제 비누를 이렇게 공기 중에 내버려 두면 어느 정도 지나면 허연 가루가 껴요. 그 허연 가루가 뭐냐면 NaOH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만나가지고 생성된 탄산 나트륨이에요. 그게 허옇게 가루가 껴있단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이온결합 물질들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이온결합 물질들이 어떠한 성질을 띠냐라는 건데, 자, 이온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이온결합이라는 게 결정이 되잖아. 그때 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서 어떤 힘이 작용한다고? 정정기적 인력이 작용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 정정기적 인력이 비교적 강합니다. 강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게 강한 힘이란 말이야. 강한 힘이다 보니까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요. 얘는 예외 없이 모든 물질이 고체로 존재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단단한데 부서지기가 쉬워. 이제 이온 결합, 이게 이제 이온 결합을 표시한 그림이거든. 이렇게 돼 있어, 이온 결합. 그런데 여기다 이제 힘을 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교대해 가면서 있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힘으로 전기력으로 결합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 힘을 가해요. 그럼 밀려요, 안 밀려요? 밀리죠. 그 밀리면 여기가 마마마 뿔뿔뿔 마마마 되니까 뭐가 생겨버려? 반발. 반발이 생기는 거야. 자, 반발이 생기면서 부서지는 겁니다. 알겠죠? 자, 세 번째. 물에 녹아요. 물에 잘 녹아서 전기를 통한다. 이런 걸 이제 통틀어서 전해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겠죠? 물에 녹아서 전기를 통한다. 전해질. 근데 이 전기전도성은 사실은 이제 그 물질을 구분하는, 그러니까 물질의 결합의 종류를 구분하는 하나의 그 지표가 되는 게 전기전도성이에요. 그래서 고체에 있어요. 고체에서 안 흘러요. 자, 이때 전기가 통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요. 전기를 띤 입자가 존재한다. 전기를 띤 입자. 자, 전기를 띤 입자가 어떻게 돼야 돼요? 자유롭게 움직여야 돼요. 알았지? 전기를 띤 입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때 전기가 통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야. 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쭉 돼 있잖아. 그럼 이게 딱 달라붙어 있다고. 근데 이 전기를 띤 입자는 있지만 얘들이 움직여 안 움직여? 이게 안 움직여요. 자, 안 움직이면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체에서는 전기가 안 통해요. 자, 근데 얘를 녹였어. 녹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가 돼버려. 자, 이 상태가 되면 애들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럼 액체 상태에서는 전기가 통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게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이고 여러 가지 이온 결합 물질에 대한 그 예들을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아셨죠? 조금만 쉬었다가 공유결합 물질 하고 마무리 짓게. 그러니까 내가 알려주려고. 그 동영상 보고 오늘 한 게 여기까지 되잖아. 이거 문제를 좀 풀어봐야지. 읽어보고. 알겠어? 동영상을 보면 아까 시험 범위가 여기에 나오나 안 나오나 봐봐. 이게 이제 우리가 뒤에 거 화학표라고 이해하는 원소와 주기를 좀 알아야 돼. 맞지? 그 원소 주기 아까 그 날짜 있잖아. 날짜 5월 9일인가? 날짜를 써보면 여기에 관한 내용이 있어. 해가지고 내가 이제 우리가 알아보는 거를 스스로 판단해서 의미 정도까지만 하면 돼. 알파벳으로 하려고 해서 시험 범위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이거는 일단 이걸 해야지만 화학 부분이 시험 되는 거야. 그렇지? 필기 못한 거 있으면 필기 해주세요.
전남고는 남이고 아니야? 남고. 남고야.
자, 공유결합 같이 할까? 자, 공유결합 물질은 자, 수소를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수소 원자들이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고 있어. 뭐 공유결합은 원자 간의 힘이야. 원자 간의 힘은 굉장히 강해. 알았지? 근데 이게 이제 물질의 성질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힘이야. 물질의 성질은 분자 간의 힘에 의해서 결정이 돼. 이 분자 간의 힘이 약해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 요와 같은 형태의 요 알갱이를 우리가 분자라 그러면서 물질의 성질을 지닌 입자가 되는 거지. 알았지? 그래서 이 알갱이 안에 있는 원자로 끊어질 때는 이 원자 간의 힘이 관여하지만 이 알갱이 자체의 성질은 분자 간의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이해돼? 알겠어? 약하지? 그러니까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아요. 분자 힘이 약해서. 그 다음 그러다 보니까 25도씨에서는 기체로도 액체로도 고체로 존재하는데 많은 애들이 기체 또는 액체로 존재합니다. 물론 고체로도 있어요. 이거 다 분자로 돼 있잖아. 그지? 다 고체잖아. 그지? 두 번째는 용해성. 대부분은 물에 녹지 않아. 대부분이야. 말 그대로 대부분이 물에 녹지 않아. 그런데 일부 녹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질의 사실이야. 일부 녹는 애들이. 뭐 설탕 잘 알아? 그다음에 뭐 염화수소, 염산이라 그래. 잘 녹아. 암모니아 이것도 잘 녹는 물질이야. 그다음엔 포도당 또 잘 녹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용해성은 일단 대부분은 물에 잘 녹지 않는데 몇 개만 잘 녹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몇 개를 좀 기억하는 게 좋겠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번에는 전기전도성. 자, 전기전도성은 고체에서도 없고 액체도 없어요. 왜 그럴까? 아까 전기를 통하는 조건이 뭐라 그러냐면 전기를 띤 입자가 존재해야 되는데 분자는 전기를 띄어야 안 띄어요. 이 자체는. 이게 안 띄어요. 그러니까 뭐 고체 상태도 혹은 액체 상태도 전기가 통할 리가 없는 거지. 근데 이제 간혹가다 이런 얘기 나와요. 전기가 수용액 상태에서 통하는 물질이 있어요. 수용액에서. 그래서 일단 막 수용액에서 안 통하면 비전해질이라 그러고 수용액에 들어갔는데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면 전해질이라 그래. 일단은 위에서 이온결합 물질은 전부 다 전해질이라 그랬지. 근데 얘는 비전해질도 있고 전해질도 있습니다. 설탕, 포도당, 물에 녹아도 전기 안 통해. 그런데 HCl이나 암모니아, 그러니까 이게 산이라 그러고요. 예, 암모니아는 염기라 그래요. 염기. 이 산염기들은 물에 녹아서 전기가 통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수용액에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 애를 전해질이라 그런다. 통하는 애들을 전해질이라 그러는데 이런 애들이. 하지만 얘들은 모두 고체와 액체에서 흐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얘들이 있냐면 설탕, 에탄올, 의약품, 메테인이라 그러죠? 이름 메테인. 메테인, 뷰테인 전부 다 얘네들은 연료로 써. 연료. 얘 천연가스니까 당연히 연료겠지? 그 다음에 뷰테인도 연료로 쓰입니다. 설탕은 뭔지 알고 에탄올은 어디에 쓰요? 소독할 때. 소독제가 쓰죠.
그다음엔 뭐 의약품. 알겠지?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억이 다 납니까? 제 아래 예시는 그냥 공유하는 물질이시죠. 예. 우리 이온결합 물질을 이해하고 공결합 물질 이해. 됐어요? 적어. 음. 아까 전에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은데 음. 이용량 물질은 종전에서 이해 강하다. 그래가지고 몇 년째 끊는 데는 없지. 공유하는 물질 자들 H2가 또 공유하는 물질이에요. 그렇지. 그 거기에서 공유하는 원자가 얘기하는데 저것도 강한데 왜 일본에서 왜냐하면 그때 강한 건 맞아. 녹을 때와 끓을 때는 이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분자들이 거리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끊어지면은 원자 간의 인력이니까, 녹는다는 거와 끓는다는 게 화학적 변화가 아니고 물리적 변화야. 그러니까 수소가 변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자체가 가까이 있으면은 고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기체야. 그래 이게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져. 뭐 얘만 관여하고 있다고. 그렇지. 됐어요? 다음에 넘어올게. 자, 이거는 이제 뭐하고 연결되는 거냐면 그 다음 단원이겠죠.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물질. 우리가 이제 시험번에 보니까 이거는 안 들어가네요. 1, 4, 5, 2, 3. 3까지면은 1에 2에 3이니까 1에 3이 안 들어가네. 그다음에 거기가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지구 시스템에는 귀산형 화합물 이온 결합을 하고 있어요. 산소 어디 있어요? 호. 너무 당연하지. 물. 우리 몸의 70%가 물로 돼 있지? 그지? 그다음에는 또 뭐냐? 이산화탄소. 뭐 광합성이 이용되어지죠. 호흡할 때 나오고. 질소는 뭐 대기에 대부분이 아니라 78%를 정도를 차지하는 게 뭐에 해당하냐면 질소예요. 뭐 거의 그거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와 같이 그렇지? 이러한 물질들이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이 있다는 뜻이야. 근데 이제 이온결합 물질도 있고 공유결합 물질도 있다는 뜻이죠. 이건 요 다음 그 단원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고 여기 단원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화학결합 문제. 알았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 다음 시간까지 그 문제 풀어가지고 와.
알겠지? 그리고 시간 날 때 그거 들어봐봐. 그러면 네가 이제 그 조금 부족한 부분이 주기율 같은 애들이 테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커버가 될 거예요. 알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락처하고 내가 받아야 돼. 네.